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유난히 아침 출근길부터 후텁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런 불볕더위는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월 22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규정에 없는 연회비를 받은 성동구 체육시설이 연회비 환급에 나섰지만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고양시 서울 방화대교를 잇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2020년 개통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 살펴봅니다. 어젯밤 9시경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련 활동 도중 학교 폭력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번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수련 활동 도중 학교 폭력이 발생한 중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 학교를 대상으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특별 장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초등학교는 학교 폭력 접수 후에도 교육청 보고를 고의 지연하는 등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 장학만으로는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은 21일 오후 문제가 된 초등학교를 찾아 가해 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과 학교폭력 은폐 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실 생각이신가요? 저희 특별장학 결과 바탕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은 유명 연예인 자녀와 재벌 총수 손자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수천만 원을 과다 청구했던 구리시의 체육시설 어제 전해드렸죠. 서울 성동구 체육시설에서도 규정에도 없는 연회비를 걷다가 2년 전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 성동구가 잘못을 인정하고 연회비를 환급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환급된 금액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조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없는 연회비를 걷었던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연회비 수납을 폐지합니다. 성동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연회비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많았던 탓입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턴 연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납부받은 연회비도 환급합니다. 당시 구가 이용자들에게 환급해야 할 총 금액은 7,100여만 원, 대상자는 약 18,000명에 달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환급한 금액은 4,026만 원으로 7,200여 명에게 환급한 상태. 박정기 의원은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 미환급금이 3천여만 원에 달한다며 발빠른 환급을 촉구했습니다. 환불 대상자는 40%, 금액으로는 56%로 환불 기간 종료 시점이 2018년 9월 19일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할 계획인지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환급 절차를 게시하고 연회비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홍보가 부족하고 알더라도 적은 금액이라 잘 찾아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자 재접수 과정에서 환불 대상자가 확인되면 즉시 환불 처리해 왔으며 그 외에 홈페이지 파급창 게시,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날 열린 구정질문에선 성동구가 지난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임목등록제의 확대도 요구됐습니다. 임목등록제란 부동산을 등기하듯 자산 가치가 있는 나무를 등기해 구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정기 의원은 현재 송정 제방에 있는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등도 오랜 시간 병충해와 풍수의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 나무들도
등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백년 이상을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송정제방의 나무는 우리의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줄 유산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군은 송정제방의 경우 해당 용지의 99%가 국유지라 국가재산관리관의 승낙이 필요하다면서 등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송정제방부지의 약 99%가 국유지인 상황으로 임목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산관리관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한편 성동구는 임목 등록제 시행 후 지난해 성동 행정마을 느티나무 54주를 임목으로 등기했고 올해는 용답꽃공원 느티나무 66주에 대해 등기를 추진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성동구 체육시설의 환급 연회비 가운데 3천여만 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도 모르고 알더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잘 찾아가지 않는다는 게 성동구 측의 설명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과 환급 절차 살펴봅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동 구민체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부터 성동구가 연회비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회비를 환급하게 된 계기부터 알아볼까요? 네, 연회비 문제는 지난 2015년 성동구의회 박정기 의원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예. 당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 3곳에서 연회비 10,000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비 수납이 관련 근거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어떤 조례나 규칙에도 연회비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공단이 회원가입 약관에 버젓이 넣어 연회비를 받았던 거죠. 예. 이렇게 무려 1억 5천만 원이 부당하게 거쳤습니다. 예. 구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공단 측은 적자폭이 너무 커서 임시 방편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어불성설이었죠. 근거가 없는데도 돈을 받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계속 압박을 했고 결국 공단 측은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조 기자. 저도 성동구 말고 다른 자치구에 지금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연회비를 낸 적이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연회비를 원래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조례나 그 시행 규칙에 이 연회비 규정이 있다면 연회비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성동구가 환급을 하고 있죠.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구가 환급해야 할 총 금액은 7,1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이달 9일 기준으로 4,026만 원 정도가 환급이 됐는데요. 예. 대상자는 총 18,000명이었는데 현재 7,200명에게 환급됐습니다. 금액으로는 3천만 원 가량, 대상자로 보면 10,000명 가까이가 환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탓에 최근 열린 성동 구의회에선 환급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절반 정도만 환급했다며 빠른 환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남은 금액이 3천만 원 그리고 10,000명. 이 산술적으로 이 계산을 해보면 1인당 3,000원 꼴인데 이 금액이 적어서 찾아가지 않는 겁니까? 왜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거죠? 네, 일단 뭐 관계자도 그렇고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런 분들은 환급한다는 걸 아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대부분 3,4천 정도의 3,4천 정도의 돈이다 보니까 예. 굳이 찾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 환급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현장 연결을 준비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이용자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10년 가까이 이곳을 이용했고 연회비도 낸 적이 있지만 이걸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냥 가서 받으면 되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 자, 이 환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고 또 환급 절차도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조성엽 기자가 이 환급 대상과 절차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연회비를 단 한 번이라도 낸 분이라면 네. 모두 대상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동 구민체육센터 보시는 곳이죠. 이곳과 마장체육센터 그리고 열린 금호교육문화회관에서 수강을 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예. 연회비를 냈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사실 절차를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이용하던 곳에 가서 연회비 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 있다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3곳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예. 지금까지 성동구 구민체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조성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전에 성동구 체육시설 다니신 분들 계시면 이 대상자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 이 성동구에서 이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성동구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2015년 말 착공한 서울 문산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진행됐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아 기자. 네, 파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 있는 곳이 고속도로 노선 중에 어디쯤 해당됩니까? 네, 이곳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 파주시 구간 중에 409에 해당하는 원롱면 덕은리입니다. 네. 경의중앙선 원롱역과 LG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인접한 곳인데요. 지금 제 뒤쪽으로 좀 산 중턱이 깎여서 흙이 노출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예. 이 도로 노선이 능선을 따라서 결정이 되면서 이렇게 네. 산을 깎아내는 절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서울 문산 고속도로니까 당연히 서울과 문산을 잇는 도로겠죠. 중간중간에 어떤 지역들을 경유합니까? 네, 국고와 민간 자본을 합쳐서 총 2조 3천억 원 규모로 총 연장 35.2km 구간이 건설이 되는데요. 네. 서울 방화대교 북단에서 파주 문산 내포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상세 구간을 좀 살펴보면요. 방화대교에서 시작을 해서 고양시 행신동과 원당, 설문동을 지나고요. 또 파주시로 넘어와서 금촌,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원롱을 거쳐서 네. 문산의 자유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고양시 구간이 20.5km, 파주시 구간이 14.7km인데요. 이 방화대교 남단부터는 경기도 광명과 수원을 거쳐서 이 전라북도 익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교통망이 됩니다. 예.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 파주 임진각에서 서울 상암까지 20분대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2015년 말에 착공식을 했는데 지금 화면으로도 잠시 봤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공사는 좀 더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지난해에는 이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 작업이 진행된 시기였습니다. 네. 현재 전체 3,635필지 가운데 89%가 용지 보상이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올 3월 이후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각 공구마다 터파기 또 흙을 쌓아올리는 성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체 공정률을 보면 6%대인데요. 아주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 거는 기대감이 큰데 그런데 일부 구간은 아직 인허가 절차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고양시 국사봉 인근의 1.9km 구간이 아직 사업 승인이 유보 상태입니다. 예. 현재 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사봉 터널을 실제로 어떻게 조성할지 이 계획, 또 고양 휴게소를 짓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파주시가 고양 지역에서 이렇게 휴게소 설치를 계속 반대한다면 파주 구간으로 휴게소를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휴게소가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때문에 휴게소 설치 위치가 실제로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옮겨질 수 있을지 부분도 좀 지켜볼 문제고요. 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오는 2020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파주시 원롱면 서울 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진아 기자였습니다. 파주에서 서울 진입하려면 이 자유로와 1번 국도 통일로가 주로 이용됐는데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서울과 파주를 오가는 길이 한결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자, 파주시 연결해봤습니다.
어젯밤 9시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화재로 가재 도구가 일부 소실되고 아파트 외벽이 그을리는 등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지만 거푸집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모터와 공구류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페인트와 신어가 섞인 탱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신어 증기에 스파크가 튀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신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SNS 대화방 등을 통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80차례 이상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해 그를 유포한 이유 등을 조사했습니다. 포천시는 민간 기업들과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지난해 용정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저조한 분양률과 불평등 계약 조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포천시가 민간기업 4곳과 손잡고 지난해 9월에 조성한 9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용정산업단지입니다. 전체 사업비 2,350억 원 가운데 1,800억 원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했습니다. 문제는 2020년 6월까지 분양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모든 책임은 포천시가 떠안아야 합니다. 포천시가 민간기업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과정에서 미분양 부지를 인수하기로 협약한 데다 대출금에 대해서도 채무 보증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분양률은 56%를 기록하며 900억 원은 회수한 상태지만 앞으로 3년 안에 분양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익은 나누고 책임은 혼자 떠안는 구조라 상식 밖의 선택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금융 비용을 분양이 안 됐을 때 전액을 다 책임진다고 하는 그러한 협약서가 가장 큰 문제예요. 협약서가 지분을 20%를 가지고 있었으면 미분양에 대한 그 상황이 왔을 때도 20%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100%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포천시는 이와 같은 불공정 계약 때문에 지난 2013년 12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도 받았습니다. 포천시가 2천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한 건 지방공기업법상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준공이 마무리된 시점이라 현재로선 대출 약정과 협약 사항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약정을 확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건 이제 준공이 된 이후에 준공이 뭐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에 어떤 그런 상황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걸 되돌린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뭐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최대한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에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뭐 실정입니다. 포천시 재정 위기에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용정산업단지. 기대에 못 미치는 분양률을 기록하며 불공정 거래의 책임은 시민의 몫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 각종 미디어 플랫폼도 다변화되면서 이 전통적인 영화 시청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극장표를 예매한 뒤 정해진 시간에 영화관을 찾아 관람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거실 TV 앞에 앉아 개봉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지난 14일 열린 영화 옥자 기자회견입니다.
설국열차 이후 봉준호 감독의 4년 만의 영화, 그리고 칸 국제영화제 진출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이와 함께 또 다른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유통과 상영 방식의 변화입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가 영화 옥자에 제작비 6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극장과 함께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한다는 겁니다. 즉, 넷플릭스 가입자는 TV와 모바일 등으로도 영화 옥자를 개봉일에 관람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다변화된 플랫폼에 대해 일단 다양성 측면에서 수요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극장을 굳이 안 가도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편해요. 하지만 전통적인 극장 개봉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3대 멀티플렉스는 개봉을 보이콧한 상태. 극장 상영 뒤 최소 3주 뒤에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봉준호 감독은 멀티플렉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플랫폼 산업의 변화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옥자라는 영화는 넷플릭스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돈으로, 거뒀다는 표현이 좀 안 좋네요. 넷플릭스 가입자분들의 회비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극장에 간 분들 볼 동안 너희들은, 가입자분들은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우선권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그런 입장도 분명히 존중하고요. 영화 옥자는 오는 6월 29일 넷플릭스와 함께 전국 중소규모 극장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플랫폼 사업의 다변화다, 혹은 영화 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하는 새로운 방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싶어하는 영화 소비층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관람 방식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가구 소득 월 177만 원, 평균 연령 27.7세, 취업하지 못한 기간 1년 8개월. 서울시가 어제 저녁 최종 발표한 청년 수당 대상자들의 평균 조건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50만 원의 수당을 매달 받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27살은 반듯한 전문직 직장에 내 차를 끌고 주말엔 데이트와 레저 스포츠도 즐기는 모습이었는데 어른이 돼보니 현실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그리는 27살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